오늘은 예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의 정수의 연산과 관련된 예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수에서 각 수가 의미하는 값과 읽은 것을 나타내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녀석 4단씩 끊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십, 백, 천만 이렇게 또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4단위씩 끊어서 올라갑니다. 영미권에서는 3단위씩 끊어서 단위가 바뀌죠. 자, 어쨌건 4단위씩 끊어서 있습니다. 7254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7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7000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0이 3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는 200을 의미합니다. 그냥 2가 아니라는 얘기죠. 앞에 7도 그냥 7과 다르게 7000 의미를 갖습니다. 각 자리마다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7254 이렇게 읽겠죠. 앞에 있는 7000은 10의 3승자리, 그 다음에 200은 10의 2승, 50은 10의 1승, 10의 0승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지수가 뒤에 0이 몇 개 붙는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0이 3개, 10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4단위로 4자리씩 끊어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2만에 5,300 0씩 생략하겠습니다. 8 이렇게 되는 거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2만 5,300 8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도 4개단위씩 끊어보면 이렇게 되죠. 뒤에 0이 7개 들어가죠. 그죠?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4230 5만 그리고 800 70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건 볼까요? 4단위씩 끊어볼까요? 뒤에 0이 10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10승 4 곱하기 10의 9승 5 곱하기 10의 8승 더하기 7 곱하기 10의 6승 4 곱하기 10의 5승 각 자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200, 40, 5억, 그리고 700, 40, 3만, 그리고 3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1-2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에서 어떻게 되냐? 6, 8, 4, 6, 4, 1, 2, 5 이렇게 되죠. 다음 수에서 기억이 나타내는 수는 니은이 나타내는 수의 몇 배인가 하고 묻고 있죠. 자, 봅시다. 기억. 이거 네 단위로 끊어서 보면 된다고 했죠. 그죠?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래서 6천만 단위입니다. 6 곱하기 7승. 뒤에 있는 것은 똑같은 6이라는 숫자지만 자리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한다고 가르치는 값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6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10의 7승이 10의 4승의 1000배가 되는 거죠. 10의 3승배만큼.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십진수,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수는 십진수이고, 십진수는 10개씩 모아서 한 자리씩 올라가는 수가 바로 십진수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자릿수는 그 위에 있는 자릿수로 되기 위해서 10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10배씩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커지는 거죠. 순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똑같습니다. 밑에 단위에서 위에 단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10배씩 커지는 수를 우리는 십진수라고 하죠. 10개씩 모아서 그 윗자리로 올리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똑같은 6이라는 숫자지만 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1000배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예제입니다. 다음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봅시다.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정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더 자릿수가 큰지부터 먼저 따져봅니다. 자릿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수를, 단위를 나타낸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러니 자릿수가 많으면 자릿수가 작은 수보다 훨씬 크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총 7자리죠. 그래서 가장 큰 단위를 의미하는 숫자가 10의 6승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6자리죠. 가장 큰 단위의 수가 10의 5승 자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10의 5승자리보다는 10의 6승자리가 훨씬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로 나타내면 이 수가 이 수보다 당연히 크겠습니다. 자, 7523과 7812를 비교하시오 그랬죠. 앞에 있는 수는 4자리고 가장 위에 있는 수가 10의 3승자리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4자리죠. 자릿수가 서로 같으니까 맨 앞에 있는 수가 의미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둘 다 7000으로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까지는, 맨 앞자리까지는 같으니까 그 다음 자리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6 곱하기 10의 2승자리가 되고 8 곱하기 10의 2승자리가 됩니다. 5보다 당연히 8이 크니까 7812가 7523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자릿수를 비교해서 앞자리부터 비교하죠. 그래서 더 큰 자리가 먼저 나오는 쪽이 더 큰 수가 되겠죠. 자,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덧셈을 계산하여라 그랬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같은 자리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앞에 98은 90 더하기 8이고 뒤에 31은 30 더하기 1 이렇게 자릿수별로 끊어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 두 번째 자리인 90과 30, 8과 1 이렇게 같이 모아서 계산하자는 거죠. 9와 3을 더해서 12, 그래서 120이 되고 9가 되니까 129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식을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나열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세로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으로 쉽다고 말씀드렸죠. 자, 같은 자리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9 더해서 12죠. 12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10개씩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윗자리로 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10만큼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12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 더하기 8 이렇게 돼 있죠. 60 더하기 9에다가 8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7이 되죠. 그래서 60과 70이 되니까 그래서 77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세로식을 계산할 때 자리 올림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뒷자리에서 나온 이 10이 앞자리로 올라가서 6과 같이 더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세로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더해서 17이 됩니다. 근데 묶어서 10이 되는 만큼을 올려서 윗자리로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올라간 10이 6과 같이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3번.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말씀을 드렸으니 바로 세로식 계산으로 해보겠습니다. 243 더하기 754. 자릿수가 커지더라도 계산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각 자릿수별로 같이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올림이 없는 연산은 단순하게 간단한 계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더해봅시다. 더해서 12니까 10만큼이 위로 올라갑니다. 더하면 10이 되죠. 10만큼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3468 더하기 856인데 자릿수가 다른 것은 1의 자리부터 맞춰서 계산하면 됩니다. 당연하죠. 같은 단위의 수끼리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없는 1000의 자리부터 맞추면 안 되겠죠. 이건 100의 자리고 이건 1000의 자리입니다. 100의 자리끼리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서부터 1의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맞춰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더해서 14가 되니까 1 올라가고 더해서 12가 되니까 또 10만큼이 올라가고 3이 되니까 또 10만큼이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몇 자리가 되었든 자릿수를 맞춰서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서 올리면 되고 더해서 10이 넘어가는 부분은 따로 앞자리로 옮겨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6827에 4654를 더해봅시다. 11이죠. 10이 올라갑니다. 8이 되고 더하면 14인데 10이 올라가서 11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5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여러 숫자의 덧셈을 계산하라 그랬죠. 여러 덧셈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걸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든 이걸 먼저 계산하든 이걸 먼저 계산하든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마지막 숫자와 계산을 하면 되겠죠. 덧셈 연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앞에 수와 뒤의 수가 위치가 바뀌어도 계산 결과 똑같습니다. 또 결합법칙도 성립하죠. 어떤 부분을 연산의 우선순위로 두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연산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편한 대로, 임의대로 결과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26과 84를 더해서 110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15를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앞에 15와 26을 먼저 계산하고 11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41.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84를 더해서 12죠. 그죠? 연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봅시다. 369에 486 그래서 15 더하면 또다시 15죠. 여기에다가 남은 25를 더하자는 겁니다. 11 올라가서 8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산 순서를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바꿔도 연산 결과가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다면 14 올라가서 9 그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올라가서 18 올라가서 8 이렇게. 연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일부러 바꿔서 계산하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산 결과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내가 계산하기에 더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임의로 무작위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이 연산 법칙은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산 법칙을 만족하는 선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편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연산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2425와 437을 더합니다. 12가 되고 이렇게 계산되죠. 여기에 4538을 더하겠습니다. 10이 되고 1 올라가서 또 10이 되고 1 올라가서 14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8 더하기 896 더하기 9825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896에 58을 더하고 14, 15 그래서 여기에 9825를 더하자는 거죠. 그러면 9, 7, 17,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산하는지 연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예제를 살펴봅시다. 5번 예제까지 했네요. 자, 6번 예제를 살펴봅시다.
다음 문제에서 답을 구하여라. 현수는 어제 줄넘기를 325번 하였고 오늘은 486번 하였다. 현수가 어제와 오늘 줄넘기는 모두 몇 번 하였나? 더하면 됩니다. 11이죠. 더해서 또 11입니다. 더하면 8. 그래서 811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가로가 120m. 세로가 80m인 공원이 있다. 공원의 둘레는 얼마인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공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로가 120m, 세로가 80m입니다. 120m 변이 2개, 80m 변이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120m, 80m가 두 번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200, 200. 총 둘레는 400m가 되겠네요. 자, 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뺄셈을 계산하여라. 계산은 이렇습니다. 80 더하기 6에서 40 더하기 3을 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자리의 수끼리 뺄셈을 합니다. 이렇게 뺄셈, 이렇게 뺄셈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식은 40이 계산되고 뒤에 식은 3. 그래서 계산 결과 43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세로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빼보겠습니다. 6에서 3을 빼서 3이 되고 8에서 4를 빼서 4. 그래서 4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5 빼기 7 같은 경우 보면 30 더하기 5에서 7을 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에서 5가 빼는 수인 7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앞에 있는 10에서 뒤쪽으로 10만큼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8입니다. 그래서 28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세로식으로 계산해 보면 위에 있는 30에서 1만큼을 빌려오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5면 15에서 7을 빼자는 거죠. 1만큼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수를 윗단위에서 끌어온다는 느낌입니다. 끌어올 때 앞자리는 뒷자리에 10배니까 1만큼 끌어왔을 때 뒷자리에서는 10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겠죠. 자, 바로 세로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84에서 213을 뺍니다. 4 빼기 3은 1이고요. 7,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제가 실수로 4번을 먼저 했습니다. 자, 3번을 다시 하겠습니다. 42 빼기 17 그러면 2가 7보다 작으니까요. 앞에 수에서 10만큼을 끌어와서 12로 만든 후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줬으니까 3이 되겠죠. 자, 12에서 7을 빼면 5가 되고 3에서 1을 빼면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26 빼기 349 이렇게. 앞자리에서 10을 빌려와서 16에서 9를 빼는 거죠. 그러면 1이 남죠. 그러면 또 부족하니까 또 빌려옵니다. 그러면 11에서 4를 빼서 7. 1을 빌려줬으니 8이 되죠. 그래서 577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6827에서 4664를 빼겠습니다. 7에서 4를 빼서 3이고요. 12에서 6을 빼서 6이 됩니다. 1을 넘겨줬으니 7이 되죠. 7에서 6을 빼서 1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빼면 되겠죠. 넘겨준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산 결과는 2163 이렇게 나옵니다. 자, 8번 예제. 다음에 주어진 문제에서 답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철에 승객이 743명이 타고 있다. 역에서 488명이 내리고 탄 사람이 없었다면 전철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몇 명인가 빼주면 됩니다. 자, 작으니까 13에서 8을 빼죠. 위로 올라간 밑으로 내려간 수 1 때문에 3이 되죠. 다시 위에서 내려와서 13이 됩니다. 그리고 1을 내려줬으니 6이 되죠. 그래서 255명이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썼네요. 734명이네요. 다시 빼겠습니다. 14에서 8을 빼서 6이 되고요. 내려간 1 때문에 12에서 8을 뺍니다. 내려간 1에서 246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과수원에서 형과 동생이 밤 654개를 땄다. 형이 387개를 땄다면 동생이 딴 밤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전체 개수에서 형이 딴 밤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14에서 7을 빼주면 7. 1 넘어갔으니 4가 될 테고요. 부족하니 수를 빌려와서 다시 14가 됩니다. 부족한 수만큼 내려줬으니 5에서 빼야겠죠. 그래서 동생이 딴 밤의 개수는 267개가 되겠네요. 자, 9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243을 더해야 할 것을 그랬죠. 그러니 모르는 어떤 수를 x라 두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수에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어떤 수에 243을 더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잘못하여 뺐더니 그랬죠. x에서 243을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7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르게 계산한 값을, 그럼 먼저 x를 구해야 할 겁니다. 지금 묻는 건 이거죠. 바르게 계산한 값.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계산을 통해서 토대로 x값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x값에다가 원래 계산대로 243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x를 구하고 싶다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서 243을 더하자는 거죠. 그러면 10 올라가서 다시 10 올라가서 7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700입니다. 그런데 x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x 더하기 243을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943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어떤 수에
345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896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셔. 그랬으면 이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식을 토대로 x를 계산합시다. 양변에서 이 345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55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345를 빼는 값이었죠. 11에서 빼면 6 넘어갔으니 4 빼서 0이고, 그래서 원래 구하려고 했던 값은 206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10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것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죠. 사의 7배, 이걸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4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의 7배니까 4를 몇 번 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7번 더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4 곱하기 7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걸 볼까요? 80 다섯 묶음 8을 몇 번 더하라는 건가요? 5번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8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60 더하기 60 더하기 60. 60이 몇 번 곱해져 있나요? 3번. 60이 세 묶음이죠. 60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0과 8의 곱은 그냥 30 곱하기 8 이런 말이죠. 자, (11번) 예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곱셈식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뒷부분이 0으로 계산되어 있는 이런 연산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자리를 밑에서부터 맞춰서 차례차례 계산을 해 나가는 건데요. 0은 무엇을 곱해도 0이 되죠. 그래서 그냥 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도 계산해 보면 뒷부분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0, 0, 6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용을 더하면 되죠. 자리에서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0의 개수가 연산 결과의 0의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 0이 여러 개 뒷부분에 붙은 연산을 할 때는 0을 무시하고 계산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 0의 개수만큼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0이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 15 곱하기 6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5, 6, 30 3이 올라가고 6, 1은 6 더해서 9가 되죠. 연산 결과는 9,000이 나옵니다. 금방과 같은 1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걸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15가 10 더하기 5죠. 여기에 600을 곱한다는 거죠. 그러니 10과 600을 곱하고 5와 600을 곱해서
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3개, 6, 1은 6이죠. 공이 2개, 5, 6, 30이죠. 그래서 공 2개를 뒷부분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지금 보여준 세로식에서 제가 언급했던 중간 과정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입니다. 그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서 언뜻 납득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자, 3번.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0, 0, 0.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자리에 맞춰서 곱해서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8자리가 0, 0 해서 8은 또 여기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0, 0, 6, 8, 48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자리에 맞춰서 더하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48만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0 개수 0을 무시하고 계산한 다음에 0 개수만큼을 뒤에다 붙여주자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차.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300과 6000을 곱하자. 뒤에 0이 5개네요. 3, 6, 3, 18에 0 5개를 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지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300은 3 곱하기 10의 2승이고 공이 2개죠. 개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공 개수가 같죠. 그래서 3, 6, 18 10의 2승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3, 6, 18에 지수 연산 법칙에 따라서 10의 5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공이 5개 붙는 거죠.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과정이죠. 자, 12번. 다음 곱셈식을 가로셈으로 계산하여라 그랬네요. 이건 이렇습니다. 그냥 30 더하기 4에 2를 곱한 건데 30에 2를 곱하고 4에 2를 곱한 것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이 붙어있는 계산이죠. 2, 3은 6에 공 하나를 붙이고 4, 2, 8 그래서 68 이렇게 계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 2, 8, 3, 4, 12, 3, 2, 6 같은 경우는 올림 계산이 없죠. 자릿수가 바뀌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산으로도 2, 4, 8, 2, 3은 6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해낼 수 있겠죠. 자, 23 곱하기 6 이 경우도 20 더하기 3에 6을 곱한 거죠.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연산법칙이 바로 뭡니까? 분배법칙입니다. 6 곱하기 6을 20과 3에 각각 분배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네, 곱하기 6 이 부분을 20 부분과 3 부분에 각각 분배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120이고요.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더해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가로식으로 계산해라.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7을 곱하는 거죠. 7000 곱하기 7 500 곱하기 7 60 곱하기 7에
3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77에 49에 공 3개, 57에 35에 공 2개, 7에 42에 공 1, 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420에 21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1, 4, 9, 12 그래서 52,941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이걸 암산으로 계산하자면 조금 버겁긴 합니다. 37에 21, 2가 올라가고 67은 42, 그래서 2가 되고 4가 되고 20이 올라갔죠. 57에 35, 2가 올라갔으니 7이 되고 틀렸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37은 21에서 1 남고 2가 올라가죠. 67은 42에서 2하고 2가 더해서 4가 되고 4가 올라갔네요. 67은 35에 5하고 4가 더해져서 9가 되고 3이 올라갔죠. 77하고 49에 그래서 52가 됩니다. 3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암산이 힘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참 쉽습니다. 자, 458에 30을 곱합니다. 뒤에 0이 하나 있죠? 그러면 458 곱하기 3 하고 뒤에 0을 하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43) 12에 공 3개, 53 15에 공 2개, 38에 24에 공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00, 24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740 이렇게 계산되네요. 보통은 아주 간단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암산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고 길더라도 나누어서 계산하거나 세로식을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산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연산을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숙달이 되겠죠. 그 대신에 빨리 지칩니다. 공부를 오래 못하죠. 어린 학생들에게 단순한 연산을 반복시키는 것은 그다지 이롭지 못합니다. 효과는 확실하죠. 숙련도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흥미가 쉽게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흥미를 강제로 붙잡고 억지로 하게 되면 더 빨리 실증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즉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는 공부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흥미를 상실한 공부를 의무감이나 또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강제로 하게 되면 이만한 고통이 없죠. 여러분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생 본인이 흥미를 느껴서 계산 반복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반복 계산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그다지 이롭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이네요. 6243 곱하기 50 6000 더하기 200 더하기 40 더하기 3에 50을 곱하죠. 그러면 6000 곱하기 50 200 곱하기 50 40 곱하기 50 3 곱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 6, 30에 공이 4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2, 5, 10에 공이 3개가 붙죠. 그 다음에 4, 5, 20에 공이 2개가 붙습니다. 15에 공이 하나가 붙죠. 그러면 31만 2150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네요. 제가 이렇게
각 자리 단위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이유는 아까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암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약한 암산 계산을 반드시 정답을 맞춰야 하는 문제 계산에서 활용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굉장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그런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계산에서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느니 만약에 강제로 이렇게 암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귀찮고 짜증이 나더라도 길게 나눠서 계산하는 편이 암산 가능한 수준으로 문제를 쪼개는 거죠. 각 단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자는 겁니다. 5, 6, 30 정도는 웬만한 사람은 암산이 다 되죠. 4, 5, 20, 3, 5, 15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람은 전부 암산이 가능합니다. 암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문제를 쪼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려움 그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수학이 발생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암산 가능한 수준까지 문제를 쪼개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과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베어 물어 먹죠? 쪼개 먹는 겁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떼어서 먹는 거죠.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수학 문제가 덩치가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작고 가벼운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걸 한 번에 어거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올라가고 어려운 거겠죠. 자, 6번 356 곱하기 400. 문제 취지에 맞춰서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뒤에 공 2개가 붙죠. 그 다음에 6, 4, 24, 2가 올라갑니다. 5, 4, 20, 다시 2가 올라가죠. 4, 3, 12, 2하고 더해져서 14 이렇게 되죠. 14만 2,400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이 많은 내용들을 정보를 계산하는 와중에 실제로 머릿속에 다 담아주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했었죠. 그게 제가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정도는 그냥 손쉽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머릿속에 정보가 하나나 2개밖에 안 들어가서 한번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정보를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반드시 무조건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실수가 발생하고 자꾸 틀리겠죠. 자, 다음 곱셈식을 세로셈으로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4,8에 32, 3이 올라가죠. 3,8에 24, 24와 3이 더해져서 그래서 272 이렇게 계산됩니다. 원래 세로식 계산에서는 이렇게 써야겠죠. 0 해고 2, 6, 12, 2, 5, 10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런데 굳이 맞출 거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춰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5 곱하기 100. 1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곱하자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25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곱해도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편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볼까요? 38에 24하고 2가 올라가죠. 3, 4, 10이니까 12에 2를 더해서 14가 되겠죠. 그 다음 곱해지는 밑에 수가 2니까 이 자리에 맞춰서 끝자리에 옵니다. 2, 8에 16, 1 올라가죠. 2, 4, 8 해서 9가 됩니다. 이걸 더하면 1 올라가서 10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풀이 답에 나온 내용이 틀렸죠. 96이 앞자리로 옮겨가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뒷자리로 되는 바람에 계산식이 틀렸습니다.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했는데 세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풀이 과정에 나온 답이 자리 위치가 틀려가지고 틀렸습니다. 96이 윗자리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교재 이게 앞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답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집에 이 교재에 몇 개의 계산 오류가 있네요. 처음 발견되는 계산 오류긴 한데요. 정 의심스러우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 됩니다. 자, (8이) 16 1 올라가죠. 4,8에 32 그리고 6,8에 48 이렇게 계산되네요. 그 다음 이 7이 14 그 다음에 4,7에 28이니까요. 그 다음 6, 7은 42 그래서 더하면 5만 76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246에 314를 곱해봅시다. 4, 6, 24 2가 올라가죠. 4, 4, 16이니까 18 이렇게 될 테고요. 4, 2, 8 1이 올라가서 9가 계산되겠습니다. 1이니까 2, 4, 6이 그대로 오겠죠. 물론 자릿수는 이렇게 맞춰야겠습니다. 그 다음 3, 6, 18 자 여기서부터 맞춰지겠죠. 1 올라갔습니다. 3, 4, 12 4, 13 역시 1 3, 2, 6 7 더합니다. 14죠. 10이 올라가서 10, 22 이렇게 되네요. (77,000) 죄송합니다. 제가 답지에 있는 풀이가 틀렸죠. 이것도 오타입니다. 246 곱하기 314인데 245 곱하기 314로 문제에 나온 답이 풀이 과정이 틀렸네요. 제가 푼 과정도 솔직히 저는 계산이 약해서 굉장히 지금 진땀 흘리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됩니다. 네. 풀이하는 과정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가는지만 참고하셔도 하시고 정 의심스러우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긴 한데요. 저도 계산 잘 틀립니다. 저도가 아니고 저는 계산이 굉장히 잘 틀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맞을 때까지 많이 해야지요. 다음 세수의 곱셈식을 계산하여라. 곱셈끼리 연결된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법칙, 교환법칙,
다음에 성립하죠. 계산 결과 위치를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40에 7을 곱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28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여기 12에 72가 되겠죠.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16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5 곱하기 23 곱하기 8 이렇게 돼 있죠. 5, 8, 40이 금방 계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하자는 거죠. 그래서 4, 3, 12에 4, 2, 8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느 게 계산이 편한지 따져서 그걸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계산이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계산하자는 거죠. 6, 3. 어차피 똑같겠네요. 암산이 안 되거든요. 저는. 자. 당연히 맞았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볼까요? 현수는 한 팩에 180ml인 우유를 하루에 3개씩 (30일) 동안 마신다. 무슨 약인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개씩 마시고 30일 동안. 좋습니다. 현수가 30일 동안 마신 우유는 총 몇 밀리리터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180ml를 하루에 3개씩 30일 동안 꼬박꼬박 마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180 곱하기 90. 공 2개를 넣고 98에 72에 9109 공이 2개가 들어가겠죠. 16,200ml입니다. 단위는 밀리리터죠. 밀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 리터로 환산하면 1000분의 1로 바꿔주면 됩니다. 16.2리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답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단위가 밀리리터 단위이기 때문이죠.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과 12개를 효진이와 수연이가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한다. 똑같이 나누는 거죠.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야 하는지 식으로 나타내고 곱셈과의 관계식도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12를 두 몫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 나오냐 이걸 묻는 문제죠. 그래서 2명이 몇 개씩 먹어야 12개가 되겠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몫으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누면 6개씩 몫으로 나오고, 두 개의 몫이 6개인 몫이 6개인 것이 두 개면, 두 묶음이면 12가 된다. 사과 총 개수와 같겠다. 이 식은 모양만 다르지 서로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 17번 문제를 봅시다. 지우개 20개입니다. 한 사람에게 4개씩 나눠주려고 한다. 모두 몇 명에게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나눗셈식, 곱셈식, 세로셈식으로 각각 나타내 보시오 이랬죠. 한 사람당 4개씩이니까 4개씩 나누면 몫이 얼마인가요? 4개씩 있는 걸 몇 사람에게 나누어야 총 20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20개를 4개씩 나누면 몫이 얼마인가요? 이런 식의 계산입니다. 지금 17번에 나온 문제나 16번에 나온 문제나 나눗셈식의 나눗셈 계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세우기 쉬운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이라면 이 식을 세우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한데요. 일단은 어떻게 식으로 세워지는지 답이 무엇인지는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는 있으나 제가 너무 나이 먹었나 봅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1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눗셈을 가로셈과 세로셈으로 각각 계산하고 검산식도 써라 그랬죠. 28 나누기 7, 몫이 4가 나오죠. 이 녀석은 세로식으로 계산해보면 7에다가 4를 곱해야 28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7에다가 4를 곱해야 28이 나온다. 물론 뒤에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를 더해서 이렇게 적어야겠죠. 다음 56은 얼마로 나눠야 되나요? 몫이 8입니다. 그러니 나머지가 0이죠. 그렇죠? 네. 검사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 연산 과정에서 이 검산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식을 잘못 세웠네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어떤 계산이 들어가 머릿속에 이미 이 식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요. 자, 36 나누기 4. 36을 4로 나누면 몫이 9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검산식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몫이, 그러니까 4에다 얼마를 곱해야 32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9단 4단을 쭉 외워보면 언제 32가 나오는지 알 수 있죠. 몫이 8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검산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70에) 얼마를 곱해야 350이 나오겠습니까? 5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나머지가 모두 0인 계산만 나오고 있죠. 자, 80. 여기는 8이죠. 여기 70이니까 이 뒷자리에 맞춰서 5가 들어갑니다. 0까지를 포함한 자리로 맞춰서 계산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뒤에는 이건 한 자리입니다. 8자리에 맞춰서 88에 64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남는 0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나머지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19번을 볼까요? 다음에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계산하고 검산식도 써라. 나머지가 나오는 계산을 하려나 봅니다. 첫째 자리에 맞춰볼까요? 3, 2, 6. 2가 남았네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0 더하기 2 하면 62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18을) 몇 배 해야 90에 가까운 수가 나올까요? (5를) 해봅시다. 그러면 8, 40, 5, 1, 5 해서 90이 되네요. 그래서 나머지가 4. 몫이 5이고 나머지가 4네요. 18 곱하기 5에 더하기 4 했더니 94 이렇게 되겠다는 내용이죠. 자, 이 끝자리에 맞춰볼까요? 20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2 하면 40.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16인데 16이 20보다 작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뒷자리까지 끄집어내서 계산하자는 거죠. 그러니 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4, 3, 12 이렇게 되고 4가 남죠? 4, 1은 4. 그래서 나머지가 0이네요. 4 곱하기 31에 나머지가 0이면 124 이렇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12에) 3을 곱하면 36이 나옵니다. 다시 하나가 더 들어가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나요? 8입니다. 12 곱하기 31에 8을 더하면 380이 되겠다. 계산할 수 있겠죠? (28을) 2배 하면 56이 되죠. 13에서 6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3배 하면
3배면 안 되겠네요. 2배 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17 이렇게 됩니다. 28 곱하기 22 더하기 17하면 633이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배구의 한 팀은 6명이다. 오늘 배구 동호회에서 27명이 나왔다. 최대 몇 팀을 만들 수 있고 남은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하여라. 그랬죠? 27명을 6명씩으로 나눠 보자는 거죠. 6, 5, 30이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24명까지 한 팀으로 만들 수 있고 3명이 남습니다.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6명씩 4팀으로 만들고 여기에 3명이 남으면 전체 27명이 될 거다 이거죠. 자, 21번을 봅시다. 다음 문제에서 답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어떤 수 x라고도 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5를 곱하였더니 120이었다. 어떤 수가 무엇일까요? 양변을 5로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 x가 이렇게 됩니다. 120을 5로 나눠보면 5, 20 하고 20이 나옵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5, 4, 20 해서 x가 24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수를 8로 나누었더니 몫이 40이었다.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나머지가 0인 모양입니다. 나누어 떨어졌으니 몫이 40이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좌우변에 양변에 8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나누기 8 곱하기 8 해서 1로 되고 320 이렇게 계산되겠죠. 지금 나온 연산은 초등학교 과정을 넘어갑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미지수가 나오는 연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중학교 과정의 학생이라면, 중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계산식을 연산규칙을 이용하여 풀어라 그랬죠.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으로 연결된 연산입니다. 곱셈 연산이 우선이죠.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이 연산이고, 연산의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순입니다. 연산의 우선순위는 곱셈과 나눗셈이 같고 덧셈과 뺄셈이 같습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연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높은 게 괄호죠. 네. 괄호가 없으니 곱셈 연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 곱하기 8은 32고 덧셈과 뺄셈은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보죠.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의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대신에 이 뺄셈은 나중에 해야 되겠죠. 9 곱하기 8은 72에 27 나누기 3은 9지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앞부분과 마이너스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는데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4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나눗셈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4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그것을 나눗셈과 연결하면 사실은 이런 계산이 됩니다. 문제는 48과 3이 곱해진 관계지 나누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연산의 우선순위가 같다 하더라도 이 나눗셈 부분하고 곱셈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따로 한 개씩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이 좀 꼬이는데요. 이 계산과 서로 같지 않다는 거 일단 유의해 주시고요. 48 나누기 4는 12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계산은 어떤 계산이냐면 48 나누기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나중에 연산되어는 결과가 서로 다르죠. 교재에 나온 대로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된다가 저는 곱하기 3 부분하고 나누기 4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곱하기 3을 48에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나누기 4를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4 곱하기 3을 하고 나누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 말에는, 제가 설명한 방식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재에 나온 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계산한다, 이게 낫겠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없죠. 제가 설명한 방식에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누기 4 부분과 곱하기 3 부분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48에 나누기 4를 먼저 하나 곱하기 3을 먼저 하나 관계없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실제로는 4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8로 4 곱하기 3을 나누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번복하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예제로 나오네요. 이게 12죠. 계산하면 4가 나옵니다. 연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괄호가 중첩되어 계산되어 있는 것은 안쪽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12. 그러니 괄호부터 먼저 계산되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이 괄호부터 먼저 계산되겠죠. 됩니다. 이때는 곱셈 연산이 먼저 계산되죠. (24에서 22를) 빼는 거죠. 그래서 곱셈 괄호 계산 부분이 먼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괄호가 동시에 나올 때는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눗셈 연산을 하기 전에 두 개의 괄호 연산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계산하면 4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괄호 연산을 먼저 계산합니다. 6이죠.